안녕하세요. 시사대 폭발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 분쟁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쟁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중국해 분쟁이라고 하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땅덩이 빠닥덩이를 주장한다던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도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심지어 군사력까지 동원해 사소한 마찰이 순식간에 대규모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안고 있을 정도로 참 복잡하고도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이 남중국해 분쟁이 왜 자꾸 뜨거운 감자가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부터 후어봐야 합니다.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들이 국경선을 그어놓고 있지만 완벽하게 모든 분쟁이 사라진 건 아니죠. 특히 바다와 관련된 국경선 다툼은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육지 경계면 지도 위에 선을 그어놓으면 그만이지만 바다는 영해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영해를 넘어서 이 지배타적 경제 수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에 따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하거든요. 동아시아에는 이미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러시아가 쿠릴 열도로 대립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자오이다오로 갈등을 벌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독도를 두고 일본과 마찰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대립이 가장 치열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에는 풍부한 해양자원, 석유와 가스, 그리고 무역로로서의 중요성이 맞물려 있어요. 이걸 놓고 중국은 스스로 그은 구단선을 근거로 이 바다의 대부분은 우리 거야 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1953년 중화민국 시절 새 지도에 찍히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서로 연결하면 무려 남중국해의 약 80%를 중국의 영해라고 자기들 멋대로 우기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등 많은데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우리 앞마당 바다를 네가 왜?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된 겁니다. 특히 필리핀은 2013년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6년 PCA 상설 중재재판소로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이 이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한들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들도 역사적 조업권이 있었으니 중국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죠. 이로써 중국이 대외적으로 앞세웠던 역사적 권리라는 논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순순히 물러설 국가가 아니죠. 판결 이후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배치하면서 해공 군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일대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도 다투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침낭을 서둘렀습니다.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서둘러 도입해 우리가 만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무기가 가성비와 실전성을 모두 갖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부터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를 도입해서 실제 반군 소탕 작전 등에 성공적으로 활용했고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잠수함을 추가로 구매해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 18대를 구매 계약하면서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딱 맞는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죠. 특히 필리핀이 다시 한번 FA-50을 12대 추가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존에 도입했던 12대를 써보니까 이거 쓸만하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해상 및 공중 충돌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한국산 FA-50을 특히 선호할까요? 첫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대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나 라팔, 유로파이터 같은 구매는 부담이 큽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유지비, 조종사 훈련, 정비 인프라 등 모든 게 덩달아 비싸지니까요. 그런데 FA-50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폭탄 등을 달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답이 되는 거죠. 둘째로 이미 운용 경험에서 나름의 실전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이 큽니다. 필리핀 남부에는 반군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어서 종종 대테러 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과거에는 제대로 된 공중 지원 전력 없이 곤혹을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FA-50을 들여온 뒤로는 반군 거점을 향해 정밀 폭격이 가능해졌고 그 성능에 대해 필리핀군 측에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또 해상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선박이 자국 이지 근처에 몰려들었을 때 FA-50으로 경고 비행을 하면서 우리도 공군력 있다고 과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로 미국이나 호주 등 우방국과의 합동 훈련을 할 때도 초음속 전투기가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시나리오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필리핀 공군이 구형 항공기 중심이다 보니 미군이나 호주군과 제대로 된 항공 합동 작전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FA-50이 들어온 뒤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전투기로 함께 훈련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필리핀 공군이 더 많은 전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땅 기지에서 미군과 연합 훈련을 할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필리핀 국방부의 올해 예산안에도 FA-50 추가 도입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사실상 12대 추가 구매는 거의 시간 문제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되면 필리핀 군부는 총 24대 FA-50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이 정도면 초음속 경공격기 편대를 여러 부대로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규모감 있는 훈련이나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중국의 J-16이나 더 높은 성능의 전투기들에 맞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우린 공중전에서 반격 능력이 전혀 없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큽니다. 사실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단순히 동남아 국가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해역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인근 우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통해 어느 정도 항공력을 보완하면 미군도 필리핀군과 함께 훈련하거나 작전할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건 곧 중국에게는 필리핀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심지어 한국까지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데 너희가 너무 독단적으로 굴면 곤란해진다라는 압박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필리핀 따위야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간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풍과 경제적 제재를 감당해야 하므로 쉽게 행동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당분간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과 작은 규모의 해상공중 충돌이 반복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산 무기는 동남아 국가들의 적절한 선택지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일단 필리핀이 첫 발을 뗐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각각 잠수함, 경공격기를 구매했고 태국도 T-50계열 훈련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항공기나 잠수함, 함정 등이 동남아 곳곳에 배치되면 자연스레 한국 무기의 신뢰도와 평판이 쌓이게 됩니다. 오, 너희도 FA-50 써봤어? 우리도 쓰는데 꽤 괜찮더라? 이런 대화가 한두 번 오가다 보면 신규 구매를 검토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죠. 물론 FA-50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장거리 무장이나 대형 레이더, 공중급유 체계가 부족해서 정말 하이엔드급 전투기와 정면 대결을 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 F-16 버전 중공이나 중국산 전투기, 러시아제 전투기를 들여오는 대신 비교적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한국산을 택한다면 운영 면에서도 편리하고 믿을만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KF-21이라는 더 상위급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기종이 해외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에게 FA-50은 좀 아쉽다, 더욱 강력한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KF-21이 훗날 유력한 옵션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미 FA-50 운용 경험을 쌓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 채널을 잘 구축해놓은 필리핀으로서는 한 단계 더 고성능 무기로 넘어갈 때 한국산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남중국해 분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 개척의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상당히 살벌합니다만 국제 정치와 안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경쟁이 한국 무기에게 기회가 된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를 해외에 판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K-방산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가 수출되고 폴란드의 K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이 대거 수출된 것만 봐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더 이상 만만치 않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이미 호위함이나 OPV 초기함 같은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구매해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FA-50 전투기까지 가세했고 앞으로 잠수함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에도 한국 방산 업체와의 협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핀은 섬이 많은 지형 탓에 해양 순찰과 공중 지원이 절실한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하면서도 실전성이 있는 무기를 원하고 한국이 딱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죠. 물론 남중국해 분쟁은 필리핀이 FA-50을 24대 갖추고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더 들인다고 해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워낙 막강한 해공 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 기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인공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단숨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무기를 통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수비 태세에서 벗어나 우리도 전투기와 함정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한국 무기가 세계 여러 분쟁 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도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 외교력, 그리고 신뢰도까지 얽혀있는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특정 국가의 무기를 쓰기 시작하면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앞으로 남중국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한국 무기가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방산 업체들도 단발성 수출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 장비나 업그레이드를 제안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 말레이시아의 K200 장갑차가 수출되고 나서 그 흐름이 크게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운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품질과 성능이 입증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무기 하나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패키지 훈련, 정비, 후속 업그레이드, 그리고 더 높은 성능의 기종 제한까지 이어지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필리핀처럼 FA-50을 쓰다가 더 성능 좋은 전투기가 필요해 하는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KF-21 같은 상위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물론 KF-21이 완전히 성숙된 전투기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미래를 대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놓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은 주변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하는 특성이 있어서 한 국가가 우리도 FA-50 도입할래 하면 다른 국가도 우리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가 남중국해라는 아주 복잡한 국제 분쟁 현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뿌듯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의 힘이란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잘 쓰면 억지력으로 분쟁을 막아낼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분쟁을 확대시키기도 하거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선 동남아 국가들이 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에 맞서 최소한의 카드를 확보하자는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가 그 카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필리핀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FA-50 같은 경공격기 겸 훈련기가 중국의 공세를 100% 막아낸다고 할 수는 없어도 무장 세력 토벌, 해상 분쟁 대응, 그리고 우방국과의 합동훈련 등에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성비 좋은 경공격기가 최적의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한국 무기 운용 경험까지 쌓이니 앞으로의 추가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처럼 동남아시아가 지금 중국이라는 막강한 상대 앞에서 한국 무기를 주요한 대응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산이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라는 분위기가 스며들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이 점차 확대되면 남중국해뿐 아니라 다른 지역 분쟁에서도 한국 무기가 활약할 수 있겠죠. 이미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고 실제로 몇몇 수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단순히 영해 분쟁을 넘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갈등지대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단순히 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무기와 기술력으로 분쟁의 판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묘한 기회이자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더 뛰어난 기술과 외교 전략을 갖춘다면 동남아 국가들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도 조금씩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전히 뜨겁다. 그리고 한국 무기가 그 분쟁에서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으로 재미를 받고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를 속속 도입 중이고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KF-21 같은 차세대 한국 무기가 또 어디까지 활약하게 될지 참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대 폭발TV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남중국해 분쟁이 멀게만 느껴졌다면 실제로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 곳곳에서 날아다니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무기가 나름의 억제력과 균형을 잡아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묘한 자부심을 주기도 하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활약상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사대 폭발TV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한국의 위상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돌아올 테니 꼭 또 찾아와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